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 1, 2동 주민의 대표 국민의힘 이은경 의원입니다. 구정 질문에 앞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중랑구 의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성현 의장님과 최경보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랑구 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류경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 현안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 예산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의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구의 제도적인 노력과 달리 실제적으로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제대로 구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본 의원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이 본래 의도한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실제로 주민에 의해 계획이 되고 편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적합하게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는지를 본 의원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예산 편성과 운영 전반에 대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참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올해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구청장님은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중복이 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 등을 정비하고 경직성 경비를 감축하는 노력을 더해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랑구 예산은 증액이 되었고 없는 살림의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무려 250억 원을 끌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민참여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이 참여하여 만든 사업의 예산이라는 명분으로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된 심의를 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예산입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우리 구 주민참여 예산은 전체 예산의 0.1% 수준에서 최근 3년간 사업수는 평균 31건, 예산은 평균 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사업수는 유사한 수준에서 사업 예산은 총 예산 증가와 맞물려 매년 소폭 증가하여 올해는 1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청장님, 주민참여 예산의 어느 정도 규모가 합리적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질의는 사업 선정 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참여 예산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미흡하다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의 현실은 어떨까요? 주민참여는 제안사업 접수 단계에서만 이루어지고 이후 부서 검토, 주민 투표를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공모를 기회로 여기는 일부 특정 사람들이 악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일반 주민 입장에서는 정보나 시간이 부족해서 참여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자 본인이 원하는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구청장님,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는 선정된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수년간 지켜본 주민참여 예산은 각 부서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민원성 사업을 포함시킨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들었습니다. 올해 시행될 최종 선정된 31개의 사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일일이 언급하진 않겠지만 화면을 보시다시피 공원 내 벤치 설치, 와이파이 추가, 뚝방 운동기구 추가 설치, 이러한 사업이 과연 주민 다수가 필요로 했던 사업이 맞습니까?
일부 특정 주민의 민원성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이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령 주민이 원했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소관부서에서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13년이 지난 현재에도 주민 참여가 아닌 주민 대안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보조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수 주민이 절실히 원했던 사업이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추진하기 힘들어 검토 과정에서 탈락하고 오히려 진행하기 쉬운 설치 사업과 같은 단순 민원형 사업 위주로 선정이 된 게 아닌지를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청장님, 그리고 부서 주도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주민참여 예산에 억지로 끼워 맞춰 놓은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 점검해 보셨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본의원이 앞서 제기한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22년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되어 전년도 예산에 편성된 장미 꽃빛거리 상징물 이정표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현재 고보조명 설치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예산은 주민참여 예산 3천만 원에 도시재생 사업비 7천만 원이 추가되어 총 사업비는 1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의문이 생깁니다. 사업이 왜 변경이 되었을까요? 과연 예산 신청 시 3천만 원으로 장미 조형물과 고보조명 설치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과 함께 설령 3천만 원 예산으로 진행을 했더라면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할 만한 수준의 우수한 상징물과 이정표가 완성이 되었을까라는 의문을 본의원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사업 신청서와 심의 과정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부실한 사업 제안서와 제반 서류를 보니 이러한 결과의 발생이 오히려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 제안서의 내용은 무슨 조형물을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것이 불명확했습니다. 당연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과정 또한 부실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형식적인 심의에 그친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본의원이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치물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꽃빛거리 양쪽에 5개의 고보조명을 설치하려던 계획은 무슨 이유에선지 변경이 되어 한쪽 편에 10개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특정 주민들의 필요로 의해 선정이 되고 진행되는 사업이라고밖에 의심할 수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일부 특정 주민의 주도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사업 신청 시 선정 과정에 대해 주민이 의문을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구청장님, 이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과 동시에 선정된 사업이 정말 주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일까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 취지에 맞는 운영과 내실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정연구단의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정연구단의 출발은 자치구별 맞춤형 연구 지원을 위해 2018년 시장 방침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 연구 조직이 설치되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21년 서울시에서 연구 지원을 종료하면서 대다수 자치구가 22년부터 구정연구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남아있는 자치구는 중랑구를 포함해 8개의 자치구에 불과합니다. 구청장님, 서울시에서는 왜 3년간의 시범 사업을 끝으로 연구 지원을 종료했을까요? 본의원은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구정연구단의 운영 취지에는 일부 공감을 하고 있으나 구정연구단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정연구단의 주요 업무는 주민 수요를 반영한 생활 밀착형 연구 과제 발굴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우리구 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과제를 발굴하고 연구 결과를 현재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추진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구정연구단의 수행 과제물이 과연 우리구 정책과 사업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전년도 구정연구단은 중랑구 동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전문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서에서 제출한 올해 사업 계획서를 보면 구정연구단의 제안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년도 연구과제 중랑구 캐릭터 활성화 방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의 캐릭터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을 했지만 이 또한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구는 작년 한 해 4개의 연구를 수행했지만 실제로 사업에 적용한 사례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반면 송파구의 구정연구단의 경우 1인 가구 맞춤형 정책, 빗물바지 개선 사업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연구 주제를 선정해서 활발히 연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부서의 외부 연구 용역비는 구정연구단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면을 보시다시피 매년 증가하여 22년은 230억, 전년도는 316억 원에 이릅니다. 심지어 연구 영역 계약 내역을 살펴보면 중랑구 골목 상권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 용역 등 구정연구단이 이미 유사한 과제를 수행한 적이 있는 연구 또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구정연구단이 수행한 과제를 통해 제안한 내용이 실제 부서 사업에 반영되지 않고 외부 연구 용역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면 구정연구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연구단의 단장님과 연구원들은 정책 연구를 위해 바쁘게 출장을 다녀야 하는데 왜 구청장님 행사에 매번 동행하여 의전을 해야 할까요? 구청장님, 이것이 연구를 위한 부득이한 출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년도 단 4건의 제출한 결과물 위해 연구 검토가 진행되었던 과제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는 중랑구 현안에 관한 자료가 축적이 되어 있고 단연간 사업의 수행 경험을 가진 훌륭한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구정연구단이 이런 실무자들과 소통과 협력이 없이 연구를 수행한다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 본론에 불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랑천 제방길 산책로 환경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은 해단수강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8월부터 우리 구는 제방길에 전시시설물 설치 및 추가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하여 디자인 설계 용역을 실시하는 중입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중랑천 제방길에서 주민들이 전시시설물을 관람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넘어서서 주민들이 함께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중랑구를 대표하는 산책로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해외에서는 산책로 본연의 목적에 맞게 주변의 자연을 최대한 살려 편안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꾸며
주민들이 자연을 느끼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변 경관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전시 시설물 설치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단순히 산책로의 기능을 벗어나지 못하는 장미 터널을 보면서 뉴욕의 브라이언 파크가 떠올랐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맨하튼 미드타운에 위치한 브라이언 파크입니다. 이곳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1년 내내 다양한 행사가 가득한 공원으로 뉴욕의 빌딩 숲을 벗어나 도심 속 자연을 찾는 뉴요커와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반면 우리 장미터널과 공원은 어떻습니까? 단 일주일 일회성 성격의 장미 축제를 위해 약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볼거리가 있어서 주민들이 사계절 내내 방문할 수 있는 장미공원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지 산책로의 장미 터널이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과 볼거리가 있는 뉴욕의 브라이언 파크처럼 자연의 에너지가 넘쳐나는 장미공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님, 지금 실시하는 용역과 더불어 기존의 조형물을 보수하고 난잡하게 자리 잡고 있는 운동기구의 위치 변경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자연을 벗삼아 공연, 놀이, 마켓 등의 문화활동 공간을 마련하여 브라이언 파크처럼 1년 내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막 앞편, 직역하자면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더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입니다. 즉, 잘 되고 있는 일을 더 잘 되게 하기 위해 권장하고 독려한다는 속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제기되는 사안들은 우리 중랑구를 더욱 발전시키고 빛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청장님과 공무원분들께서는 중랑구민의 의견에 더욱더 귀 기울여 주시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랑구청장 이영기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은경 의원님께서 주막 가편의 심정으로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 제도와 구정연구당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중랑구 제방길 산책로 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소강국장에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소강국장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이 과연 이렇게 구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일정한 특정 주민을 위한 예산으로 쓰이는 측면은 없는지,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장미 꽃빛거리의 사례를 예로 들어서 이게 과연 주민 참여 예산으로 기존의 예산 사업과 이렇게 서로 같이 통합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취지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보관이 있는 것인지 이런 질문을 쭉 주셨습니다. 저희가 경청하고 이 의원님 질의 취지 내용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개선할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서 개선 방안을 좀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좀 답변을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당초에 이제 원래의 취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기존의 예산의 편성과 확정과 집행의 과정이 주민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의견에서 출발한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예산 심의 확정권은 의결권은 이제 그 위에 있고 다시 확정된 예산을 받아서 집행부가 이제 집행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과연 이러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이
주민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러면 현장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 문제 의식에서 주민 참여 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편성 과정이 사실은 가장 출발인데, 그거는 대부분 집행부에서 각 사업부서에서 평소에 일을 하면서 사업의 필요성을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내년에 다시 진행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 대부분 편성에 발굴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공무원들입니다. 사업부서의 공무원들. 그리고 현장을 누비시는 구 의원님들께서 사업부서의 의견을 제기합니다. 이건 예산 편성에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주십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도 반영을 해서 공무원들이 이제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공무원과 또 우리 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편성하는 예산 편성안이 40만 구민의 입장에서 현장에 꼭 필요한 사업을 다 반영하고 있을 것인가? 그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많은 부분들의 의견입니다. 시간상의 제약도 있고 인력의 제약도 있고, 그리고 현장을 다 누비서 파악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그 현장을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자. 그게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래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전체 예산의 0.1% 정도, 중랑구의 경우에는 지금 금년에 12억의 주민참여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구의회 승인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매년 그 저희가 한 1억 정도씩 증액을 해가면서 주민들의 참여의 그 기회의 폭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은경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의견은 과연 그러면 이게 그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의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냐? 당초의 취지대로 이것이 주민 참여의 예산의 그런 그 현장에 반영하는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예산을 반영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공감하는 바가 대단히 크고요. 이게 왜 이제 주민참여예산의 당초의 취지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제기되는 그 예산 사업을 주민들의 눈으로 발굴하게 해서 제안을 받고 그거를 사업부서에서 검토해보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을 가는 이런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업의 완결성이 대단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그 예산이 과연 법률적으로 가능하냐, 그리고 집행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여기까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확실히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의 수준이 아까 이은경 의원님 그 사례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구체적이지도 않은 이런 제안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반영한다는 얘기냐, 이런 문제 제기가 당연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주민들이 예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안 수준은 이렇게 일반적이고 구체적이고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되지 않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사업 부서에서 그 부분을 정확히 한번 검증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과연 법률에 위반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이게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우리가 12억 가지고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걸 다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심의를 붙여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거를 12억 규모에서 저희가 선정해 나가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한 사업의 예산 수준 자체가 대단히 거칠고 그것이 실현 가능성까지 이르지 못하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저희는 일단은 제안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심의해 가면서 정리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좀 더 개선 방안을 더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특정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하셨습니다. 아까 아마 묵동의 먹골역의 7번 출구 주변의 고보 조명 그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게
당연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필요한 사업을 제안합니다.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 그 본인들이 필요한 지역, 그 사업을 제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정한 주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이 집행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예산도 당연히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주민참여 예산으로 확정할 수 없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주민참여 예산을 확정했다 하더라도 저희는 예산안을 편성해서 구후에 심의를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후에서 다시 또 심의 과정에서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정한 주민의 이해관계를 돕기 위한 예산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유념해 가면서 주민참여 예산위의 심의 과정이나 나중에 확정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더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입 꼭빛거리에 관련해서 고보 조명을 지금 설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주민참여 예산 부분에 이제 3천, 그 다음에 재생사업 부분에서 7천에서 1억의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요. 과연 이게 이렇게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는 것이냐, 같이 설치하는 게, 이런 문제 제기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은 그 기존에 우리가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은 당연히 사업별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맞고, 주민참여 예산은 거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 그 사업들을 주민의 눈으로 발굴해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반영해 추진해 나가는 것이 당초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은경 의원님께서 기존의 재생사업 예산과 참여 예산을 합쳐서 하는 부분은 일정한 부분 주민참여 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 다만 이 사업에 있어서는 잘 아시는 대로 먹골역 7번 출구의 그 공간이요, 장미축제의 바로 주 통로 공간입니다. 그게요. 근데 그 부분을 기존의 사업에서 저희가 그 7번 출구 앞부분을 정비하겠다는 예산을 저희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민참여 예산에서도 그 7번 출구 입구를 정비해야 된다는 사업을 또 제안해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취지와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기존 사업과 주민참여 예산에서 확정이 돼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동일한 취지와 목적과 공간이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게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는 측면에서는 타당하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저희들이 함께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이 부분은 당초의 주민참여 예산 취지를 맞게 유념하도록 이러한 그 특별한 사례가 아닌 한 분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이러한 그 한계와 부족한 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도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게 한 10여 년 됐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이러한 그 시행이. 이거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그리고 중랑구의 경우에는 조례의 근거에서 법령의 근거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인데요. 10여 년을 진행을 했지만 아직도 지금 이은경 의원 취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취지와 당초의 목적에서 볼 때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처음에 우리가 10여 년 전에 시작했을 때보다는 주민들의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대단히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어려운 사업이 있다는 것도 많이 이해하고 계시고, 또 주민참여 예산으로 제한 사업을 하면 동네에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경험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이제 많은 주민의 인식도 발전하고 있고, 실제로 이러한 주민 참여 예산을 통한 동네 발전에 기하는 그런 성과도 많이 거두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그 과제들을 안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선 주민들께서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수준을 높이는 게 우선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개인이나 단체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마을과 공동체와 주민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예산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제안해서 실행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지식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서 또는 그 각종 그 주민들과의 소통 기회를 통해서 주민 참여 예산을 계속 설명해 나가고 교육해 나가고 같이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이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기된 주민 참여 예산의 사업안에 대해서
각 사업 부서에서 우리가 이제 사업 부서 사전 검토를 하게 되는데 사업 부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이 예산이 편성되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제기될 것이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조금씩 발전되고 성장하고 있다. 이 부분도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부족한 부분은 계속 의회에 협의를 들여가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 구정연구단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서울시의 입장에 지금 질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초의 출발은 서울시의 권장에 의해서 출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이라는 전문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문적인 연구진만 해도 수백 명이 있습니다. 박사급, 석사급, 연구원급 쭉 있어서 서울시 도시행정의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풀타임으로 여기서 연구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그 행정 발전을 위해서 계속적인 연구 성과물을 내고 있는데요. 그걸 기초로 이제 서울시 행정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구 단위에서 보면 자치구 단위에서는 25개구가 사업 집행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거기에 토론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서로 더 새로운 방안을 연구해내는 것이 미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일부인데 구에는 그런 기능이 일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강하자. 그래서 2018년에 서울시에서 자, 인력도 대줄게, 연구비도 대줄게, 운영비 대줄 테니까 구에서 구정연구단 만들어라. 그렇게 권장을 해서 우리가 구정연구단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당연히 그 취지가 옳다고 생각하고 2018년부터 저희가 구정연구단을 서울시와의 협약에 의해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 중간에 한 3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연구단장 포함해서 5명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처음에는 7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돌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구정연구단 지원을 전액 삭감한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저는 이 서울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발전해도 되는데 구정은 연구 안 해도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인력이나 이런 그 재정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전액 삭감하는 이런 그 과격한 조치로 구정연구단을 서울시에서 권장을 했다가 다시 이거를 없애라고 지원을 끊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거칠고 과격한 행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에서는 비록 지원을 종료했지만 중랑구 차원에서는 중랑구 발전을 위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구정연구단을 계속 중랑구비를 가지고 여기에 인력을 5명으로 좀 줄여서 5명으로 구정연구단을 계속 운영하는 게 맞겠다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이제 이은경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과연 그러면 구정연구단이 당초의 구정연구단 설립 목적에 맞게 이게 성과를 내고 있느냐, 그렇게 운영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많은 부분 경청하고 구정연구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더 지원하고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여러 가지 그 구정연구단에서 연구한 실적들이 구정에 그럼 반영되고 있느냐? 왜 구정연구단이 있는데도 외부 연구 용역비는 더 증가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잘 깊이 성찰을 해보면서 구정연구단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힘을 모아보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정연구단의 이런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5명입니다. 여기에 단장 1명하고 연구원, 전문연구원 3명, 그리고 연구단 운영을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행정 인력이 1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구 인력은 3명 내지 4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도 지난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폐지한 이후로도 저희들이 연구 실적을 계속 자체 운영한 뒤로도 82건을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 결과를 그럼 구정에 얼마나 반영했느냐? 과연 구정에 반영했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저는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은경 의원님께서 구정에 반영한 실적이 대단히 적다,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해주셨어요. 물론 이제 구정연구단에서 연구한, 제가 말씀드린 5명이 연구를 해서 구정의 전 분야에 대해서 걸쳐 있습니다만은 82건이나 연구를 해서 결과를 내놨는데 이거를 반영했다는 게 그럼 무슨 뜻이냐? 연구한 대로 집행한 게 반영한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은 가장 좋은 방안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구정연구단도 대부분의 연구의 수준이 지금 5명이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개략적인 방향과 문제 제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기하는 수준의 문제 제기 수준에 있는 연구 결과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 그걸 받아서 각 사업부서에서 이런 방향이 있고 이런 대안도 가능하구나, 그걸 가지고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반영하는 수준이 일부는 구정연구단에서 연구한 결과대로 실행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걸 보완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또 계속 새로운 방안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그 반영의 정도, 이 부분은 상대성이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 구정연구단의 연구 수준도 높이고 그 결과물을 해당 부서에서 더 반영하는 수준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계기로 오늘 질문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외부 영역 연구 영역비는 이거는 지금 구정연구단의 연구하고는 다른 차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그 사업의 기본 설계를 하고 실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착공을 하고 그 다음에 시공해서 완공한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연구 영역비는 대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이런 설계 영역도 다 영역입니다. 이게. 근데 그런 부분을 구정연구단이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정연구단이 있다고 해서 연구 영역 자체를 줄일 수는 없는 일이고, 도리어 법정 절차에 의한 연구 영역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이 외부 영역비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중랑구에서 사업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연계시키는 것은 좀 제한성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적해 주신 부분이 구정연구단장이 과연 이게 행사장에 자주 참석하고 하는데 이게 맞느냐? 이 부분도 이제 보기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장이 있고 연구원이 3명에 행정인력이 1명 있는데, 연구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것일까요? 이게 현장에 나가면 안 되는 것일까요? 글쎄요, 이 부분은 서로 이론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책 보고 연구 결과 보고 컴퓨터 보고 하면 연구가 잘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거는 물론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 연구원들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구정연구단입니다. 중랑구의 행정을 연구하는 연구단입니다. 중랑구의 행정연구단은 중랑구의 현장과 현실을 모르고는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학술적인 업적을 내고자 하는 연구단이 아닙니다. 중랑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직접 실행하기 위한 안을 짜는 연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랑구의 사람을 알아야 되고 중랑구의 공간을 알아야 되고 중랑구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나오는 부분이 뭐 과도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경청을 하겠고요. 그러나 현장을 파악하고 현장에 나가는 것은 구정연구단으로서는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정연구단의 운영에 대해서 제기한 그런 그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숙고해서 제대로 된 구정연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준서입니다. 이은경 의원님이 제안하신 중랑천 제방산책로 환경개선 디자인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제방길 산책로 환경개선 사업은 제방길을 산책하는 주민들에게 지역문화와 정보를 공유하는 전시시설, 문화예술작품 감상 등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중랑천 제방길 환경개선 디자인 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디자인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총괄 디자인 전문가를 위촉하여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용역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디자인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고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브라이언 파크 같은 우수한 해외 사례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중랑구민은 물론 많은 시민이 찾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제안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구청장님과 국장님의 답변에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추가 질문 및 몇 가지 당부와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제안한 예산에 대한 결정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중요한 공적 의사결정과 운영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해야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동안 외형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본의원이 누차 강조하고 있는 질적인 향상이 필요한 시기로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아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 취지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예산을 통해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나 특정 기관이 주민참여예산의 제안 과정과 선정 과정에 개입을 하여 근본 취지를 왜곡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본의원은 믿습니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 수렴 통로를 구축해야 합니다. 즉, 주민들에게 사업 추진 단계에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참여 예산제도의 경우 참여예산 사업 제안자와 예산 국민참여 단원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으며 인근 성북구는 아동,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등 분야별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참여 예산위원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주민 제안 사업과 일치하는지를 여부, 사업 목적 달성도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도 이렇게 다양한 의견 수렴 통로를 통해 주민 참여에 의해 선정된 사업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절차와 과정, 유사사업 추진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서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리고 추진해야만 하는 사업이 참여 예산 사업으로 선정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대표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미꽃길거리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원회 역할 및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분야별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위촉하여 관계자들과 사업을 공유하고 수기하는 과정이 선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정례회에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장미꽃빛거리에 집중된 투자로 지역 내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균형 발전에 대해 공감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언급한 사례를 보면서 과연 균형 발전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지속적으로 장미꽃빛거리 A존 예산에 투입하는 것을 보면서 구청장님은 잘 조성된 꽃빛거리를 제외한 다른 거리의 발전 방향 모색에 대해서는 개발 내지 활성화 의지가 있으신지에 대해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장미꽃빛거리 디자인을 심의했던 소위원회에서는 많은 위원들이
동일한 위원으로 구성이 되지 않아 심의 절차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향후 공공조형물 설치를 위한 제안서 평가 시 일관성을 위해 동일한 위원이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청 제방길 산책로 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선진국의 좋은 사례를 반영하여 장미터널과 장미공원이 우리나라를 대표로 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명품 공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앞서 질문 중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주민참여 예산의 운영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동의를 하셨고요. 이에 대해 대략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질의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장미꽃빛거리 상징물 및 이정표 설치에 관해서는 주민참여제도의 이해와 인식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 보완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연구단 운영에 관해서는 중랑구 현장을 위해 행사를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구정연구단이 운영되어 각 부서와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대안들을 포함해서 모두 빠짐없이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중랑구의회와 중랑구청에서는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